유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이번 주에 9%나 올랐잖아. 그래도 지금 석유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겠죠? 아버지, 고용 동향 발표 이후로 주말에 채권 금리가 딱 하루에만 2년물 기준으로 22bp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지 시간 4일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25만 4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14만 7천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무려 10만 4천 명이나 더 많은 수치였는데요. 9월 실업률 역시 4.1%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였던 4.2%에 비해서도 낮았어요. 게다가 지난 8월의 비농업 신규 고용은 기존 14만 2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1만 7천 명 상향 조정됐고 또 7월 수치 역시 8만 9천 명에서 14만 4천 명으로 5만 5천 명이나 늘어났어요.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고용시장의 침체가 기우였다는 사실이 시장을 환호하게 했었는데 덕분에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지. 그리고 아까 이수가 말했던 것처럼 9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직후에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했는데 이 연준의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는 2년물 금리가 22베이스포인트나 움직였다. 이건 뭘 의미하니?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릴 때 한 번에 한 25bp 정도씩 내리니까 FOMC 회의에서 1회 인하 분량에 육박하는 금리가 하루 만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앞으로의 B컷 가능성은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된 직후 11월에 25베이스포인트 인하 확률을 89.5%까지 올라가서 거래 중에 있어. 이 금리가 상승하니까 덩달아서 달러 인덱스도 0.6% 뛰었겠지. 금리는 뭐라고 했어? 화폐 보유 가치잖아.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화폐 보유 가치도 따라 오르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올해에는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는데 B컷 가능성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두 번 회의를 통틀어서 모두 50bp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아빠도 그렇게 보고 있어.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당연히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중동 불안은 이란의 공습 소식 때문에 확전 공포 심리가 일시적으로 극대화됐었는데요.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일단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야. 다만 뜻밖의 바이든 발언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올랐었지. 맞아요. 이 기자들이 핵시설 타격을 허용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허가가 아니라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답변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했죠. 근데 진짜로 정유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유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지 않겠니? 뭐 그 가능성만 가지고도 이번 주에 9%나 올랐잖아. 하지만 만약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더라도 이란 전체 정유시설을 모두 겨냥하지는 못할 거야.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설령 타격하더라도 이 사우디의 증산 가능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공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근데 이스라엘이라면 진짜로 공격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지금 석유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겠죠? 투자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뒷북 투자야. 이미 그 뉴스로 인해서 이번 주에만 9%나 상승했잖아. 그러니 이제서 뭐 석유에 대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야지. 이어서 중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양책을 쏟아낸 이후로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우리 증시의 퍼포먼스가 글로벌 꼴찌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꼴찌였는데 강하게 치고 올랐기 때문이겠죠? 중국이 연속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 수급의 블랙홀이 되었는데 그 바람에 우리네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시원치 않았어. 시장의 돈은 제한적인데 중국으로 많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네 증시가 살짝 외면당했단 말이지. 실제로 아시아 주요국 수급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과 같은 주요 부양책이 있을 때마다 중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었어요. 최근 사례에서도 올해 5월에 중국 재무부가 특별 국채 발행 일정을 발표하면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었고 또 인도를 제외한 일본, 대만, 한국의 수급 모멘텀은 좀 둔화되기도 했었죠. 현재 중국의 외국인 수급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진 않아.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급 이탈 속도가 최근 가팔라졌다는
전담을 봤을 때 중국으로의 수급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런데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수급 약세를 무조건 악재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의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에 육박하고 있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물론 향후 발표될 중국 부양책의 규모가 정말 중요한데 12월 경제 공작 회의에서 부양 정책의 방향과 그 규모가 드러나게 될 거야. 부양 정책의 규모는 최소한 GDP의 5% 이상, 그러니까 대략 6조 위안 이상 돼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럼 이번 12월 회의에서도 만약에 또 6조 위안 이상의 돈을 퍼붓는다고 하면 중국 경제가 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원인 치료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 중국 경제를 완전하게 회생시키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할 거야. 다만 흡족한 수준의 연명 치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어서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를 살펴볼게요. 8일에는 애증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상반기에 코스피를 22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3분기 들어서는 9조 3천억 원이나 순매도했어요. 특히 9월에만 7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죠. 그 매도의 대부분은 반도체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7월 11일 이후로 반도체 시가총액 감소 금액이 235조 원이나 됐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감소가 272조 원이었으니까 대략 86%에 달하는 금액이죠.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없었더라면 코스피는 현재 2,900포인트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10월 8일 삼성전자의 상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될 예정인데 10조 원을 상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었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삼전마저 10조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그 반도체 겨울로는 완전히 무색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 초중반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9월 CPI 상승률을 전년 대비 2.3%, 근원 CPI는 3.1%로 추정하고 있어요. 8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는 기저효과로 인한 헤드라인 물가지표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9월 데이터 역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불거지게 만들 가능성은 낮을 거야. 뭐 설령 예상치를 소폭 넘어서는 물가지표가 발표된다고 해도 이미 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 그보다는 같은 날 예정되어 있는 FMC 의사록 발표가 좀 더 중요하겠지. 9월 FOMC 이후로 파월 의장 연설이 2번 정도 더 있었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9월 26일 그리고 10월 1일에도 한 번 있었어요. 10월 1일 연설에서는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B컷 50bp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럼 FOMC 의사록도 뭐 비슷하겠죠? 뭐 아마 마찬가지일 거야. 이미 주말 시장에서 금리가 22베이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B컷에 대한 기대가 크게 누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놀랄 만한 뭔가 추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또 같은 날 예정인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있을 예정이에요. 테슬라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가 반응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테슬라는 자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 저가 전기차와 로보택시가 모두 포함될 거라고 밝혀왔었고, 또 머스크가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로보택시 데이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 8월에 예정돼 있었잖아. 그게 연기된 거야. 때문에 8월 1일 이후로 이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수익률이 각각 11%, 22%나 강세를 보이면서 선 반등에 성공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HL 만도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미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알려진 뉴스야. 이처럼 이미 잘 알려진 뉴스들은 막상 재료가 발표되는 당일이나 혹은 그보다 앞서서 오히려 파는 흐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될 거야.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들이 10월 10일에 다 몰려있으니까 10월 10일에 눈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